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4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듣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5번부터 28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씩 풀어야 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다 두 문제씩 풀어야 하니까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지 계획한 다음에 첫 번째 들을 때 이 문제, 두 번째 들을 때 이 문제, 이렇게 풀면 훨씬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네, 25번부터 26번까지 문제인데요. 중심 생각 찾는 문제, 그리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제. 자, 몇 번부터 풀어야 합니까? 그렇죠? 26번 먼저 풀어야 합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이 문제는 들으면서 바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지를 먼저 보고 들으면서 문제를 보는 거죠. 그죠? 선택지를 보면서 들으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하면서 듣기가 끝나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먼저 풀어야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남자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 여러분 소방관 알죠? 불이 나면 가서 불을 끄는 사람. 한국은 불 났을 때 어디에 전화해요? 네, 119에 전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방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사람. 남자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 남자의 직업이 소방관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가방은 사람들에게 판매되지 않는다. 소방관인데 가방이 갑자기 나왔어요. 보세요. 가방은. 그쵸? 자, 그러면 하나만 남자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나머지 2, 3, 4번은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가방에 대한 듣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방이 왜? 이렇게 기다려 보면은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가방은 사람들에게 판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소방복을 재활용해 만든 것이다. 아, 그래서 여기에 소방관이 나왔나 봐요. 소방복은 소방관이 입는 옷, 이렇게 되겠죠? 남자가 만든 가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가방이 유명해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방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으면서 26번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으면서 중심 생각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남자의 중심 생각은 뭐예요? 남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사람들이 소방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사람들은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부 다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방관과 소방복 그리고 가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택지를 읽을 때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소방관 그리고 가방, 소방복이잖아요. 그러면 소방관이 입는 소방복 그리고 가방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들을 때 훨씬 쉽습니다. 자, 듣고 나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듣습니다.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의 전공을 살려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방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네요.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 아이고, 여기에 답 벌써 나온 건데요. 그쵸?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대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소방복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뭐죠? 이 가방은 소방복을 재활용해 만든 것이다. 아까 우리 선택지를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3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남자가 말하네요. 남자는 그럼 소방관이 아니죠. 왜?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말하니까 남자는 소방관 아니죠. 대학생이에요.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소방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리고 싶었대요. 자, 그러면 이 남자의 중심 생각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의 전공을 살려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훅 지나가 버려서 못 들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죠. 네, 소방복,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재는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재발급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뭐예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재활용이죠. 다시 한 번 더 활용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쓰는 것, 그게 재활용이죠. 자, 그래서 그걸로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모은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가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요건 틀렸어요. 그쵸? 그리고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팔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2번도 땡. 판매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자, 요 정도까지 들었으면 정답 벌써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첫 번째 문장에서 정확하게 정답 나왔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뒷부분은 뭐예요? 이게 왜 아니에요? 뭐가 틀렸어요? 확인하면서 들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어요. 일단 끝까지 들어볼게요. 왜? 우리 남자의 중심 생각도 찾아야 하니까요. 현재는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방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소방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중심 생각, 남자의 중심 생각. 소방관이 하는 일 정말 힘들어요. 그거 사람들 좀 알아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 생각도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남자가 이 가방은 소방복을 재활용해 만든 것이다 하는 3번이 26번의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중심 생각 한 번도 안 봐도 되지만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자,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아니에요. 소방관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들이 소방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죠. 소방관이 알리면 소방관이 하는 일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방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방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땡. 사람들은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방관처럼 희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방관이 지금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 4번은 사실은 1번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일단 이 사람은 소방관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요겁니다. 요게 남자의 중심 생각, 남자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25번, 26번 문제 풀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들으십시오 하고 두 번째 들을 때 남자의 중심 생각을 풀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5번 하고 시간 주고 26번 하고 시간 줄 때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하죠? 맞아요. 그때 27번, 28번 선택지를 읽는 거예요. 자, 선택지 볼게요. 말하는 의도 찾아야 되고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몇 번 먼저 풀어야 해요? 그렇죠? 28번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지를 볼 때도 28번을 먼저 보는 것이 훨씬 쉬워요. 자, 선택지 볼게요. 남자의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없다. 육아휴직이 뭐예요? 육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육아죠. 그렇죠? 그러면 휴직은 직장을 잠깐 쉬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 아니고 잠깐 쉬어요. 보통 뭐 한 달부터 1년까지 휴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육아휴직은 남자의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없다. 육아휴직,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좀 그만둘게요. 잠깐 쉴게요. 하는 게 육아휴직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보세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선택지 1, 2, 3, 4에 모두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을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잠깐 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남자의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없다. 이건 있는지 없는지 들으면 돼요. 또 육아휴직을 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쉬는 만큼 경력을 빼는지 아니면 그걸 인정을 하는지 그거 잘 들어야 되겠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면은 없으니까 무급휴직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월급이 없어요.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월급은 없어요. 그런데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있어요. 그러면 유급휴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무급휴직이다. 요거도 잘 들어야 돼요. 월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경력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육아휴직 제도가 아직은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육아휴직 제도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28번 선택지를 미리 읽으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렇죠.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라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경력을 인정하는지, 월급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자 회사에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이 4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의도예요. 자, 남성 육아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남자도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거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남성 육아를 위한 제도, 남자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제도가 이런 게 있어요. 설명하는 거. 또 남성 육아의 문제점, 남자가 애를 키우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인식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남자가 왜 아이를 키워? 여자가 키우는 거지. 아이는 여자가 키워야지 하다가 요즘에는 남자도 아이를 같이 키워야 돼요. 이런 인식의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인지, 자, 뭐가 정답이 될 것 같은지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듣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듣는 동안 반드시 문제 풀어야 합니다. 몇 번부터 풀어야 되죠? 그렇죠? 28번 먼저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은 한 번만 듣습니다. 자, 들을게요.
이번에 김 과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요즘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경력 인정도 되니까 예전보다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거겠죠. 제 생각엔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정부나 회사에서 남성 육아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하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남자가 말하네요. 이번에 김 과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여기 벌써 땡 나오죠. 신청자가 없다. 이거 벌써 땡이에요. 땡. 그 다음 요즘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또 땡이에요. 그쵸? 그 다음 그러게요. 제도가 바뀌면서 라고 제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여기서 땡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월급 주네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요거 땡. 그리고 경력 인정도 되니까 경력 인정된다. 2번 정답 딩동댕.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이 28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선택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듣기를 기다리고 들으면서 풀어야 돼요. 들은 후에 푸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풀어야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 문제는 가장 잘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들으면서 푸십시오. 그래서 예전보다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거겠죠? 하니까 남자가 제 생각엔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뭡니까? 시각,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게 결국은 뭐죠? 네. 생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남자가 왜 이런 눈으로 봤다면 아빠가 애를 참 잘 보네 이런 눈으로 본다는 거니까 뭐죠? 네,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 벌써 27번 문제 정답도 살짝 나오죠? 네, 여러분 벌써 눈치챘나요? 정부나 회사에서 남성 육아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네. 하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 아빠들은 일하고 엄마들은 아기들 키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빠도 아기하고 같이 놀아주는 이런 아빠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시각,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결국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8번 문제는 요까지만 듣고 벌써 정답 나왔잖아요. 그쵸? 27번 문제 정답 여러분 알죠? 지문 보기 듣기 안 들어도 안 봐도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한번 안 열어볼게요. 자, 남성 육아의 필요성? 남성 육아를 위한 제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아니죠. 남성 육아의 문제점, 남자들이 애를 키우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네, 인식 변화, 요거죠.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는 거. 자, 듣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죠. 네,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이게 결국은 인식의 변화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성 육아에 대한 이야기와 소방복을 재활용해서 만든 가방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듣기는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먼저 읽고 들으면서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읽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듣기는 한 문제 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연습을 할 때, 듣기 공부를 할 때는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풀어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